안녕하십니까. 송국권 혼술 5월 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조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했죠. 이 무죄를 확정을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대법원이 용기 있는 그리고 법과 정의에 맞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선고 내용은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과 유사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했던 것을 전부 다 무죄로 만들어버렸는데 1심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유죄, 또 부분적으로 무죄를 했고 백현동 용도 변경, 사당의 용도 변경은 무죄로 다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을 2심 것을 다 뒤집어서 1심과 같은 취지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일단 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에서는 골퍼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1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고 김문기 씨가 골퍼를 치지 않았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 백현동 관련해서는 용도 상향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된 의견 표현, 2심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무죄를 줬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고 하면서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리 오해가 있었다. 2심에서. 이것도 짚었습니다. 짚어서 다수 의견으로, 전원 일치는 아니고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2명, 원래 구성이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2명이 좌파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그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 의견이죠. 소수 의견. 이형구, 오경미 두 사람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반대 의견을 냈고, 나머지 10명이 여기에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보충 의견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10대 1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대법원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좀 조마조마했는데 용기 있는 결단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TV로 지켜봤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계속 A4 용지 들고 있는 선고문이 막 떨리는 상황, 그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만큼 긴장이 됐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전 이렇게 압박 속에서도 용기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피선거권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출마를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고 어제 대규모 선대위까지 꾸렸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출마를 강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에 그대로 가서 본인이 당선되면은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주위에 막 알리면서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일단 헌법 84조를 왜곡해서 중단을 시킬 수 있다. 자기가 집권만 하면은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당 안에서는 이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가서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도 바로 여기서 파기환송된 것이 결론이 나와버리면은 뭐 한두 달 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고 계속 우기고 하면은 그러면 또 우파 진영에서 그냥 있지는 않죠. 이것은 이 84조 해석을 지금까지 다수 의견이, 법적인 다수 의견이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유죄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형량만 남았지 유죄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다. 특히 중도층,
그러니까 강성 이재명 지지층은 몰라도 중도층에서는 너무 위험하죠. 그 표를 던지면은 대혼란이 일어나는 게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의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출마를 해도 낙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된 것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고법에서 6월 3일 이 선거일 전에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 서류 송달 같은 것을 신속하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안에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상황에서 뭐 벌금 80만 원 이렇게는 못 하겠죠. 낙관죄로서. 그러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징역형이었으니까 그렇게 선고가 되면은 아예 대선 전에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하면은 뭐 후보 등록 5월 10일까지는 어렵겠죠. 5월 10일 이후에 후보 등록을 다 한 상태에서 이게 유죄가 확정이 나버리면은 그럼 이재명은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 피선거권이 날아가죠. 그 민주당은 후보를 새로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마감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이 치러지는 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오늘 이후에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을 끌어내려고 다른 대타를 투입하기 위해서 뭐 대타를 투입하는 것이 뭐 그때 경선에서 들러리를 샀던 뭐 김동연이나 김경수 중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좀 이재명을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대법원에서 내려줬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